네, 애견학교 바니버니 훈련소장입니다. 오늘은 자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훈련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후배분들께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자격증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소장님, 저도 애견 훈련사가 되고 싶은데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요? 자격증을 딴다면 애견연맹과 애견협회 그리고 국가자격증 중에서 어떤 걸 따야 할까요? 자격증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자격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대학은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런 고민들은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무수히도 많이 했던 고민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진실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애견학교, 애견훈련소 바니버니를 운영하는 소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비 훈련사분들 그리고 우리 강아지를 어떤 훈련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하시는 보호자분들 모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훈련사가 되려면 자격증이 필수인가요? 라는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냉정하게 법적으로는 필수가 아니다가 맞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누구나 명함을 만들고 훈련사라고 영업을 시작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이쪽 업계의 안타까운 현실이자 보호자분들과 훈련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좋지 않은 경험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간혹 개를 키우거나 개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배운 얕은 지식으로 훈련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있는 한 생명의 삶을 다루고 한 가족의 삶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해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격증이라는 것의 의미를 저는 그 사람이 현장에 나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격증의 종류마다 해당 자격증에서는 훈련사로서 갖춰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개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나 행동학, 훈련의 원리와 같은 이론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자격증도 있고요. 실제 개를 다루면서 실습의 경험을 통한 감각과 실무 능력을 요구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통과했다는 것은 해당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인 거죠. 따라서 자격증은 보호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명함이자 내 실력을 증명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곧 실력을 증명하고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자격증을 운전면허증과 같다고 많이 비유를 들곤 하는데요. 우리가 운전면허를 땄다고 해서 바로 복잡한 도심으로 나가서 능숙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고 땀을 흘려가면서 수많은 도로의 다양한 변수들을 겪어봐야 진짜 운전 실력이 느는 것처럼 자격증이라는 것도 이제 막 훈련이라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 면허증을 얻은 것이고 진짜 실력은 그때부터 현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강아지와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를 마주하는 것 이상으로 보호자가 처한 상황, 보호자의 성향, 경제력 등 정말 무수히도 많은 변수들이 모여서 반려견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백, 수천 마리의 각기 다른 강아지들과 다양한 보호자분들을 만나고 때로는 물려도 보고 좌절도 해보고 실망도 하는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정말 실력 있는 훈련사가 되어 갈 수 있겠죠. 저 역시도 과거에 미숙했던 시절이 있었고 마음 한켠에는 정말 죄송했던 순간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절에 제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는 거겠죠. 실패와 좌절 없이는 절대 유능한 훈련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격증을 따시더라도 꼭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증 이야기와 더불어서 관련 대학이나 반려동물 학과를 반드시 나와야 훈련사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역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막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분들께 20대 초반이라는 시기가 갖는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대 초반이라는 시기는 본격적으로 험난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내면의 뼈대를 다지는 중요한 때입니다.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단지 훈련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고 같은 꿈을 꾸는 동기들과
부대 끼면서 학과 생활을 해보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또한 전공 수업 외에도 다양한 교양 수업도 들으면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고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 과정을 겪게 될 텐데요. 이는 20대 초반에 견문을 넓히는데 엄청난 도움을 줄 겁니다. 특히 훗날 수많은 보호자님들을 만나서 깊이 공감하고 소통해야 하는 훈련사에게 이러한 폭넓은 경험은 아주 단단한 밑거름이 되어주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자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훌륭한 훈련사가 될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학 생활이 훌륭한 자양분이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의 간판은 아니겠죠. 흥분하고 짖는 강아지를 어떻게 차분하게 통제하고 변화시킬 계획을 수립하느냐, 보호자분들께 어떻게 정확한 양육 규칙을 전달할 수 있느냐와 같은 실전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전공 유무에 얽매이기보다는 현장에서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끊임없이 개와 사람에 대해서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저는 훌륭한 훈련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진짜 원동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자격증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떤 자격증을 따야 하나요? 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격증의 종류를 먼저 고르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떤 훈련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견 훈련의 세계는 생각보다 넓고 다양합니다. 경찰견이나 안내견처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사역견 훈련사가 있고요. 보호자와 강아지가 한 팀이 돼서 활기차게 호흡을 맞추는 독스포츠를 가르치는 훈련사가 있고, 그리고 저처럼 일반 가정에서 반려견의 짖음, 입질, 분리불안 등을 다루는 행동교정 훈련사 등의 다양한 분야가 있겠죠. 저희 애견학교에서 주로 다루는 행동교정 분야를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는 단순히 개의 문제 행동만을 교정하는 작업이 아니고 현대사회에서는 반려견 자체가 가족 구성원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는 물론이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 패턴과 양육 태도,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폭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문제는 결국 가족 구성원들과 반려견의 잘못 맺어진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제가 현장에서 행동교정을 진행하면서 아동심리치료와 가족치료를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들어가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나아갈 훈련의 방향과 철학을 세웠다면 그 다음으로 그 분야에 맞는 자격증을 선택하셔야겠죠. 요즘은 훈련의 전문성을 넓히기 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 맞는 해외에 공신력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고민하시는 국내에 있는 자격증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우리나라 현장에서 훈련사로서 인정받고 통용되는 대표적인 자격증은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애견연맹, 애견협회, 그리고 최근 시행된 반려견 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입니다. 이 자격증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3가지 자격증은 현 시점에 훈련사라는 직업에서 최소한의 단추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국가 자격증이 신설된 것은 나라 차원에서 훈련사의 기준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변해갈 것을 예고했다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가장 중요한 자격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실기시험이나 심지어 필기시험도 보지 않고 온라인 강의 이수만으로 발급되는 자격증은 정말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렵고 복잡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는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보이는 미세한 신호의 이해와 행동 분석, 나의 판단과 타이밍, 이런 복잡한 감각적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모두 있는 자격증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격증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자격증은 생명을 다루고 한 가족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사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책임감이다. 그러나 그 자체가 훈련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마주할 수많은 실패와 변수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려는 겸손한 태도다입니다. 멀리 내다보시고 유능한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 단기간에 쉽게 얻은 타이틀이나 종이 한 장에 기대기보다는 직접 땀 흘리고 부딪히면서 쌓아가는 살아있는 경험의 가치를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도 우리 소중한 가족을 믿고 맡기실 훈련사를 찾으실 때 화련 이력서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대하는 진정성과 철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더 깊은 상담이나 자격증의 코칭이 필요하다면 아래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개인 레슨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고민하시고 자격증 취득의 연습도 같이 해보시죠. 감사합니다.